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유입되고 있지만 투신의 매물이 부담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 매수가 한 1,000억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투신에서 상당히 1,000억 정도 넘는 매도가 나오지만 지수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약간의 좀 쉬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이 한 1,000억 정도 매도하지만 국가지방 쪽에서의 그러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연기금의 매수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오늘 좀 준 상태입니다. 약간의 좀 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업종별로 좀 판단을 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5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사는 쪽은 전기전자 쪽이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화학업종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며칠한 금호석유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구간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인데요. 오늘 또 역시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운수 장비 쪽은 약간은 좀 약합니다. 자동차 쪽은 기관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 외국인도 좀 매수를 오늘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의 약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섹터 부분을 말씀드릴 때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설 금융 이렇게 좀 5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적인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오늘 강하죠.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522포인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IT 쪽의 부품주들 아이폰 5가 지금 예약 판매가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판매 인기가 좋기 때문에 관련한 부품주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의 반등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적인 반등도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의 흐름, 안철수 관련, 박근혜 관련 이러한 종목들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좋은 상태이고 대형주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은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일 뿐 견조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말씀, 전반적인 시장 특징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 그 안에 종목들까지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코스피 쪽의 어떤 그런 종목들의 흐름보다는 코스닥 쪽의 부품주들, 아이폰 5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은 이러한 부분으로 코스닥 쪽의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PCB 업체, 플렉스컴 같은 경우 지금 오늘 8%가 넘게 상승을 하는데요. 3분기 지금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녹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IT, 모바일 게임, 금융, 건설, 대선, 테마 이러한 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IT 장비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이폰과 관련해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오늘 한 3.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이제 박스의 흐름에 갇혀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모바일 게임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컴투스라는 종목이 현재 지금 한 5%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한 2, 3일 정도의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있는 상태죠. 시장이 약간 오늘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일전에 시장이 좀 강할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그 나눠지는 부분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느끼셨겠지만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신고가를 치고가면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은 시장과는 약간 좀 반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쉬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어제 그제 강하게 상승했을 때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구간에서 이 종목들은 반대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업종별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컴투스라는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또 나중에 강해지느냐 그렇게는 이제 제가 앞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쪽의 흐름, 대형주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반등의 흐름이고 앞으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 구간을 겪게 된다든가 당분간의 조정 구간을 겪게 될 거라는 기존에 상승했던 폭만큼의 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보유자들의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일 테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위주의 어떤 관심을 좀 가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업종 같은 경우 오늘 뭐 KB금융,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금융사 같은 경우 오늘 좀 약간 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의해서 약간의 장중에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섹터 중에 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업종이죠. 바로 금융업종.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올 때 여러분들 아까 이런 개념이죠. 모바일 컴투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정리를 좀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은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투자의 부분을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융주도 충분히 관심을 지금도 관심을 가질 때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봉이 나올 때 어떤 그러한 매매를 말씀드렸고 조정이 나올 때 대형주를 편입하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주 신한지주라든가 뭐 BS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좀 견조하다고 보여지고 실적의 모멘텀까지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도 PBR이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죠. 오늘 한 1, 2%씩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낙폭은 약간 줄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2% 정도 좀 넘는 조정을 보여줬다가 현재 상태에서 오일선도 좀 이탈되지 않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린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러한 건설주라든가 금융주가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주택시장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 우리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부분, 이러한 부분이 다 작용이 되면서 금융주, 건설주가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약간의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설명드린 그러한 흐름이죠. 이러한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대선 테마 쪽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3시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부분을 뉴스가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하게 된다면 대선 출마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모든 정황상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안철수 관련 쪽의 흐름들이 안랩 같은 경우 장중에 상당히 변동폭이 컸죠. 저가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12%까지 마이너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지금 16%가 넘는 그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테마주들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상당히 많을 테고 앞으로 이 주가가 또 얼마나 또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안철수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그러한 부분을 다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이유는 소멸이 되는 거죠. 이유 자체가 그 기대감,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써니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도 있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 오늘 하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폭이 클 텐데 그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 나면 앞으로의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 쪽에 접근을 한다면 좀 불확실성의 어떤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그 출마 선언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좀 낫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좀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안철수 관련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박근혜 쪽도 당연히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서로 간에 어떤 순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매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관심을 안철수 관련 테마라든가 박근혜 쪽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